공감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감정적인 공감은 한계가 있어요. 드라마의 슬픈 장면을 같이 우시잖아요. 걔도 하는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 자유종합부에 있는 장대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공감의 원심력과 나눔의 반경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재밌는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꼬리 감는 원숭이 2마리가 나옵니다. 이 2마리에게 그동안 어떤 연습을 시켰냐면 일을 주고 토큰을 주는 거예요. 그럼 토큰을 다시 저 연구자한테 주면 일을 했으니까 보상을 줍니다. 그 보상이 그냥 오이 같은 거예요. 오이가 뭐 큰 보상 아니지만 먹을만 하잖아요. 그걸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왼쪽 원숭이한테는 원래대로 오이를 줍니다. 한쪽에는 오이보다 훨씬 더 큰 보상을 할 수 있는 포도를 줍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보상이 다르니까 오이를 받은 애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죠. 그죠? 포도 먹는 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원숭이들은 친구가 같이 일했지만 친구가 뭘 먹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포도를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인간은 나랑 같은 일을 했는데 보상이 낮아요. 그럼 얘가 분명히 화가 날 텐데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걸 무마시켜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배려죠. 연구자들이 연구를 더 해보니까 공감이라는 것도 단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개 키우시면 강아지는 옆에 개가 울면 같이 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드라마의 슬픈 장면을 보면 여러분도 같이 우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개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공감의 아주 에센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관점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프지 않아요?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내가 이디오피아에 있는 그 아이의 환경이라면 난 굉장히 힘들겠죠. 그걸 추론하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공감의 최고 단계라고 하는 거죠.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게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나에게로, 우리에게로만 자꾸 힘을 쓰게 만드는 그런 공감의 구심력 같은 게 있고, 우리가 더 넓게 보자. 그들도 우리 포용하자라고 하는 공감의 원심력 같은 것도 있지 않겠는가. 그 둘 사이에 지금 그 힘의 균형으로 어느 단계에 우리가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게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 반경을 넓혀서 나눔의 반경을 더 넓히는 일. 이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구심력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간단하게. 그럼 구심력을 우리가 좀 원심력 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몇 년 전쯤에 시리아 난민 중에 이렇게 해변으로 들어오다가 죽은 아이예요. 이 아이의 사진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엄청난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에서 이 시리아 난민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죠. 사실은 난민은 그들이죠. 우리가 아니라. 다른 외집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간에 있는 그림 보면 그 외집단인 이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들은 강간하고 이들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이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죠.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우리 대 그들을 나누는 우리의 구분법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 편견,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줄어들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전체의 생존을 위해서도요. 또 한 가지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생각하면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공감은 원심력이 아니에요. 구심력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단을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공감 호르몬 같은 우리가 옥시토신을 우리가 코에다 주입하면은 우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공감의 반경은 더 넓혀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계가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도덕적 직관도 공감력을 더 줄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드론 조종자를 생각해 보세요. LA에서 그 이라크에 저렇게 드론을 띄우고 조종을 하는 거죠. 원격 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목표 지점에 로켓을 쏘고, 그리고 유유히 맥주 한잔 하시고 우리 성공했다 하고 집에 퇴근합니다. 그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감정적으로 일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현대 상황에서 원격으로 뭔가를 조정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직관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게 현저하게 우리에게 감정적인 것들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마치 뭔가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직관도 그런 의미에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공감이 갖고 있는 한계를 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공감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 얘기를 들으면 막 같이 고통을 느끼죠.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지력을 발휘시키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그들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공감을 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연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공감을 넘어서 연민의 상태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대 그들을 나누는 우리의 본능은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예멘 난민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멘 난민과 얘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 그들 중에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요. 그들 중에도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요. 그들 중에도 동성애자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여러 레이어의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와 그들의 구분 자체보다도 그런 구분하는 것을 더 잘게 쪼개는,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도 너무나 많은 공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그룹들을 잘게 쪼개고 우리와 그들의 구분들을 더 불명확하게 만드는 그런 시도들도 되게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